전문가를 모시고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관세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 듯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관세 이야기, 환율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세 얘기는 8월 1일 지나면서 일단락 된 듯 했는데 다음 주에 반도체 또 바이오 품목 관세 매긴다고 하고 여전히 그 트럼프의 으름장은 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이제 경제의 물가나 이런 거에 영향을 슬슬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 때문에 더 걱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예 박사님 말씀 맞다라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수 틀리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꺼내들고 기존의 약속 다 그거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도 불확실성은 많죠. 진짜 저 지금까지 뉴스를 탄 저 합의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 것이며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도 네,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마찬가지예요. 예. 서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머니투데이 저기 기사에서 한번 저 표만 인용하는데요. 네. 자, 우선 제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상존한다라고 했는데 저 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우리는 이제 25% 애초에 4월 2일 날 그 발표됐던 25에서 15까지 왔습니다만 그 대신 다른 일본이나 EU 할 것 없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똑같은 방식입니다만 또 우리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공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명분은 그동안에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큰 형님 역할을 하느라 안보도 지켜주고 뭐도 분쟁도 다 막아 해결하고 그리고 막대한 무역 수지가 쌓이면서 그렇게 해왔으니 즉 트럼프식 표현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탈탈 털렸으니 좀 내놔도 된다 하는 얘기인데 저기서 빨간색 원으로 한 거는 기준을 그냥 25% 이상으로 한번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네. 브라질은 현재 50%라고 알고 있고 저것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 그렇죠. 라오스가 48 했다가 40 그리고 미얀마 지만 라오스, 미얀마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죠? 사실은 이제 어려운 국가들인데. 그러니까요. 저런 데가 저 오른쪽 하단에 베트남도 있습니다만 네. 저런 데는 일종의 그거 아닙니까? 저 택가리 하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남아공도 생각보다 이제 30%를 두드리 맞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올린 지난 일요일로 올린 걸로 기억나는데 관세 수익이 저렇게 7월 달에도 올라왔다. 막대기가 보니까 7월, 6월, 5월, 4월에서 4월부터 부쩍 막대기 키가 커졌죠. 7월 한 달만 해도 296억 달러 저런 식이니까. 근데 저기서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저 돈 누가 낸 돈인지 현재로서 불분명합니다. 저게 무슨 관세 20%를 15%든 20%든 맞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100달러에 내놓던 업체들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100달러 수출하면서 20불을 갖다가 미국에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100달러를 갖다가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20불을 갖다 내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힘이 있어서 저쪽 보고 야 너희들이 100을 갖다가 지금까지 했지만 관세 때문에 안 되겠다. 90불로 낮추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좀 부담 좀 줄이자. 우리가 20% 다 못 맞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20%를 갖다가 수입업자가 하면서 소비자한테도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양쪽으로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저 관세 부과에서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들 수출국이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수입업자와 그러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게 얼마냐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분명하지만 미국 정부는 돈을 벌었대잖아요. 저 돈이 그러니까 누가 낸 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관세 수입이라고 저렇게 잡히는 거고. 예. 저걸 가지고 무슨 한 최소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600달러? 제이미 다이먼도 600달러 받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600달러 받겠죠 최소한. 네. 그 사람들한테 80만 원, 9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돈은 그게 비슷합니다. 어디나 비슷한데 그런 상황이고 또 넘어가 보시죠.
또 넘어가 보시면 관세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미국의 무역 수지 추이입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제 재인용하는데 저 하얀색 선을 보시면 되겠죠. 저 위에 노란색은 서비스 수지에서의 저만큼 미국은 흑자를 내고 있고 아래쪽에 보라색은 상품 수지인데 적자인데 최근 들어서 끝부분에서 저 마이너스 폭이 확 줄긴 줄었죠. 마이너스 폭이 확 줄긴 줄면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확 줄었습니다. 하얀색이. 네. 그래서 6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602억 달러 적자라서 한 16% 줄었다 하는 얘기인데 저게 이제 수출 줄고 수출이 2780에서 2773억 달러로 그 대신 수입이 더 줄었죠. 우리가 흔히 무역 수지 흑자가 나면서 수출 줄고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나면 불황형 흑자를 합니다만 이것도 비슷하게 무역 수지 개선인데 불황형 무역 수지 개선이라고 할까? 일단은 관세 때문에 저런 효과는 있습니다. 저런 효과는 있고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봐주시죠.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도 지난 금요일에 그랬습니다만 그렇죠. ISM 왼쪽에 제조업 오른쪽에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조금 실망스럽죠. 그렇죠. 예. 그다음 세부 지표도 한번 보시죠. 그다음 세부 지표도 보시면은 저기서 요거는 고용 쪽인데 위에 고동색 인플로이먼트 고용 지수가 전월 45에서 43.4 고용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지고 있고 밑에 프라이스 가격 지수 보니까 전월보다 올라가고 있으니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고 가격은 올라가는 인플레 부담은 생기고 그다음도 서비스도 한번 보시죠. 즉 똑같습니다. 고용 안 좋고요. 가격 지수는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 또 뭐 이렇게 고음 진영에서는 아무 때나 또 갖다 붙이는데 또 스태그플레이션 S 공포합니다만 그건 좀 과하지만 문제는 지금 저렇게 관세를 갖고 정치적인 어떤 쇼잉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얼마나 그거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저 부분은 아마 그리고 실제 이제 8월부터 관세가 확정됐으니까 진짜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의 소비 등을 비롯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이제 한 두어 달 동안 나오는 지표 갖고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별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세상사 상식에서 크게 안 벗어나죠. 좋을 거는 없겠죠. 그런 우려들을 그나마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건데요. 예. 네. 당초는 9월도 인하할 것 같았는데 좀 까리까리했는데 지표가 부진하면서 뭐 9월은 거의 확실시 혹은 이제 빅스텝 얘기까지 나오는데 금리 연준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예. 금리를 얼마나 내릴 수 있겠느냐. 네.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미국 시장의 지수 방어를 얼마나 하겠느냐, 그죠? 아니면 정말 금리가 지표를 모두 머금고 금리 인하가 시장을 상방으로 올리는 요인이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왔던 네. 증시 일종의 유동성 랠리라고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거의 뭐 캠파이어로 치면은 밤 이제 새벽은 밝아오고 있고 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저 불씨는 조금씩 꺼져가는데 저기다 더 넣어줄 장작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조금 더 놀아야겠는데 야 뭐 누가 가서 나무 태울 수는 없는 거고 뭐 태울 만한 거 찾는 거죠. 많이 좀 해보신 그 경험 같습니다. 네. 뭐 좀 태울 거 없냐 하다가 그렇다고 뭐 책이나 지폐를 태울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기다리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금리 인하인데 지난번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이제 조금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다는 건데 요 그래프는 이런 의미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빨간색은 저기 10년물입니다. 10년물이고 네. 그 다음에 빨간색 약간 위에 있는 거의 파란색. 파란색 저거는 2년물이에요. 네. 이제 2년물인데 저기 오른쪽에 우측이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표시를 못 하다 보니까 저거보다는 빨간색이 사실은 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위에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걸 갖다가 뭘 보고 싶은가 하면은 금요일 날 고용지표 나왔을 때 두 개가 다 뚝 떨어졌던 거. 네. 저 부분.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를 갖다가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저 초록색 선은 뭐냐 하면은 10년물 수익률에서 2년물 수익률을 뺀 스프레드입니다. 자, 스프레드가 지금 쭉 낮아지다가 이제 갑자기 훅 뛰었다는 얘기는 고용지표 나왔을 때 똑같이 금리가 내렸지만 2년물이 더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2년물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스프레드는 더 위로 확 벌어졌던 거죠.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저기? 저것에 이제
종합적인 의미는 채권 시장의 어떤 기간별 수익률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물 수익률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연준이. 네. 그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중장기도 이렇게 내리긴 내립니다만 덜 내린다 하는 것은 중장기는 그거보다는 생각할 게 많은 거죠. 금리 인하만 반영할 것이 아니고 실제 경기와 나중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까지 재정 적자 문제까지도 감안하다 보니까 저런 식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구나 하는 게 이제 저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그건 합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기보다는 7월 달에 진짜 좀 이렇게 한번 한 25p 금리 인하 해놓고 시장 반응을 봤으면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잠깐만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여러 올립니다만 대문자만 한번 보세요. 제롬 too late, 너무 늦은, 느림보, too angry, 늘 화가 나 있고, too stupid, 너무 띨띨하고 바보 같고, too political, 너무나 정치적이고. 대문자 쓴 이유가 있군요. 전부 대문자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trillions of dollar, 수조 달러의 비용을 갖다가 야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에 total loser. 이 완전한 이 루저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는데, 저렇게까지 해도 됩니까, 진짜? 저 압박과 저 모욕. 네. 뭐 그런 식인데, 거기다가 뭐 쿠글러 이사까지 그거 했으니까, 사임을 해줬으니 조금 더 일찍 이제 차기 연준이 하면서 시장 기대감은 커지겠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그래서 9월이 되건 뭐가 되건 실제 금리 인하했을 때 그거 갖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또 그때 막 사자고 덤비는 거는 약간 너무 고차원이 아닌 저차원적 대응 아니냐. 그리고 장사 한두 번 해봤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새겨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네. 네. 외환시장 얘기하겠습니다. 뭐 미국이 관세 이 칼춤을 추고 있고 트럼프가 미국 재정이 고간이 좋다고 하니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가는 듯. 그러면서 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지 못합니다. 어쨌든 왜 원화가 그러니까 약세로 좀 갔다가 1,400원 또 언저리 갔다가 밀렸다가 뭐 헷갈립니다. 네. 헷갈리죠. 네. 예. 저는 일단 그 생각은 듭니다. 뭐 일본한테 처음에 했던 게 5,500억 달러였나요? 총 투자하기로 했던 거. 그리고 이유는요. 6천억 달러인가요? 예. 뭐 5,500억보다는 많은 6천억인가 6,500억 달러. 우리 한국은 뭐 3,500억 달러.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는 데마다 LNG 사달라면서요. 사기로 했다면서요. 지금 그거 다 합하면 지금 미국에서 퍼낼 수 있는 LNG 그거 공급이 다 될 수 있을까 정도까지도 우려할 정도인데 일단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만 보면은 저차원적인 1차 감은 와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약달러를 약달러 뭐 그러니까. 나는 뭐 위크 달러가 아닌 위커 달러 뭐 이걸 네. 원한다고 했는데요. 자 저기서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달러가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달러가 이제 강으로 왔는데 저 100.20 레벨 조금 이렇게 선을 꺼놨더니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국채 수익률이 무슨 그렇게 한 금리가 하루에 한 7% 가까이 빠졌대. 2년물이. 그것도 이상하지만 저기 보시면 금요일자입니다만 고용지표 나오던 날. 뭔 놈의 달러 인덱스 같은 저런 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1.4% 가까이 하루에 빠진다. 저것도 이상한 거죠. 어쨌거나 강세 급제동이 걸렸는데 조금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부터의 달러는 굉장히 앞으로 움직이면 중요합니다. 월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월간 차트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자, 저 우선 선을 보시죠. 저 우하향하는 채널 보시죠. 우하향하는 채널과 그 다음에 저기서 우상향하는 점선, 즉 장기 추세선하고 딱 무디칠 만한 데서 달러 약세는 일단 멈췄습니다만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가설이 다 가능합니다. 이 정도에서 달러가 조금 강해지는 몇 개월이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과 그러다가 저 선 깨지면은 그리고 또 우하향 채널 하단을 향해서 더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갖다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슬라이드 보고 결론 짓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빨간색은 달러원 환율입니다. 파란색은 코스피거든요. 어쨌거나 이 역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더 그거 합니다. 환율, 주식 빠지는 날, 지수 빠지는 날 환율 오르고 아니면 환율이 올라서 지수가 빠졌는지
그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상관관계는 인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결국 달러원을 갖다가 보시면은 조레벨입니다. 그동안 빠졌던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38.2%에서 일단은 멈췄고 구름대 상단에서도 멈춰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저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이제는 1,400원도 아닌 1,395, 1,396이면 구름대가 열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봤던 저 1,400원 금방 저기도 돌파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50%, 61.8%까지 저렇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측면이고 그렇게 간다면 그동안 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수도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보고 같이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전망까지 환율이나 네. 관세 이런 걸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세제 개편안이 좀 네.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뉴스의 흐름을 보자면은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해서 거기서 그렇게 네이버를 거래합니까? 네. 무슨 리딩방 하시나요? 전국적으로 그런 화면이 뉴스를 타게 하고. 그리고 손절은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나 이렇게 손절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배울 거는 손절은 저렇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주식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예, 이제 결과들을 좀 두고 봐야죠. 국내는 이제 말씀하신 대외 변수 포함해서 국내 또 정책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 말씀까지 해주신 거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내일 염승환 LS증권 이사 오십니다. 8월 증시 그렇죠? 초반에 조금 불안정하죠. 조정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 어떻게 대응을 세울 것인가 염승환 이사님과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여기까지 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